안녕하세요. 백현종 친구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원인 2차 함수로 저희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인수분해하면서 2차 방정식 하면서 선생님 노잼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죠? 네. 저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게 저한테는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정말 많은 수행도 한번 주도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고민도 해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차 함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좀 위상부터 좀 설명을 하고 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네, 원피스에서 자주 보는 그 소위 말하는 3대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패러디화가 돼서 뭐 어떤 제일 뭐 잘 나가는 뭐 3인자 뽑을 때나 아니면은 뭐 탑 3를 뽑을 때 자주 거론되는 이런 또 다른 이름이랄까요? 3대장? 그런 표현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3대장이 뭐냐라고 뽑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있는 세 가지를 뽑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그쵸.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2차 방정식.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지? 2차 함수인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이죠.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2차 방정식을 마스터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관점을 좀 그래도 알아야 2차 함수를 보는데 얘는 뭐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를 안고 가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1학기의 중요성은 2학기 나오는 단원에 비해서 한 중요성이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1학기 범위를 완전히 함수까지 끝내지 않고 조금 잘라 놓는 거거든요. 왜? 2학기 때 또 하려고. 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제 좀 지나가 보면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맨날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뭔가 실물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오마이갓 고1 네 정답률 7%짜리요. 진짜 어려운 문제겠네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의 어떤 형식을 갖추어준 그런 글씨가 너무 안 나오네. 좀 수능 형식과 흡사한 그런 이제 수능 아닌 수능 같은 문제인데 이런 걸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주기적으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고1 문제인데 보면은 이제 1차 함수와 2차 함수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 자꾸 좀 오류 같으네요. 아이고.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1 때도 여러분들 2차 함수 괴롭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의 원래대로 교과서 책 페이지 여러분들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뭘 배울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어이구. 오늘은 이제 2차 함수의 정의, 네,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한 식을 한번 간단하게 세워보고 그리고 대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해요. 네, 자 그럼 먼저 2차 함수의 정의부터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2차식 플러스 방정식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2차 함수는 뭘까요? 그럼 당연히 네, 2차식 플러스 뭐겠습니까? 함수죠. 그죠?
방정식을 보통 좌변에 다 몰아놓고 이퀄 0이라고 썼잖아요. 함수는 모양새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식으로 표현하면 y는 fx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 fx의 모양이 뭘로 돼 있다?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이라는 게 뭐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바로 이게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 모양을 끼워 넣은 equal y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연히 2차식이니까 a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a가 만약에 0이라면 bx 플러스 c가 될 테니까는 이것은 2차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건 이 조건이 들어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2차 함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y는 예를 들어서 x-x1, 자, 이거는 1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인가요? 네, 전개를 해보면 얘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x제곱분의 1은 y다. 네, 선생님 이것도 밑에 보니까 2차식이 있으니까 얘도 2차 함수죠?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분모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분모에 있는 식은 이제 유리함수라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다항식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 유리함수라고 그래서 이게 고1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아주 수준 높은 선생님들과 천천히 배울 거니까 뭐 지금부터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98쪽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에서 2차식 모양을 갖춘 이런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까요? 뭐 가볍게 합시다. 오늘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예, 모양 뭐예요? 네, 2차 함수겠죠? 네,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분모에 이렇게 1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1차 함수도 2차 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얘도 전개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우리 잘 배웠던 그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서 보면 이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인정합니다. 자, 얘는 뭐예요? 당연히 1차식이라 안 되겠죠. 그죠? 정답은 1번과 4번이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우는 문제가 나중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네, 자, 밑변의 길이가 2x이고 높이가 x 플러스 3인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밑변은 2x, 높이는 얼마예요? x 플러스 3. 자, 넓이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1번. 네, 2x 곱셈 x 플러스 3에다가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예, 이게 바로 넓이 y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여기 있는 2가 4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요?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아, 모양이 어때요? 2차 함수 모양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x 시간 동안, 그럼 1시간 가면 10km 가겠죠? 2시간 가면 20km 가겠죠? 아, x 시간이면 얼마만큼 가겠어요? 바로 10x만큼 가겠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뭐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식을 많이 이제 세워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좀 잘 하겠죠.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비슷합니다. 뭐 꼭지점 개수가 x개인,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 꼭지점 개수 4개죠.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대각선 공식 배우셨나요? 대각선 개수 공식 중1 때 하는 거거든요. 네, 중1 때 하는 건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점에서 말이에요, 대각선을 끄을 때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뭐 끌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웃하는 점, 이웃점한테는 이웃이 1이 있고 이웃이 2가 있겠죠, 당연히.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변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대각선을 그을 때는 이웃하지 않는 점들로만 끄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점이 있으면 거기서 이웃하지 않는 점들까지 그 점들을 개수가 곧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게 총 몇 개가 될까요? 만약에 x개라면 꼭지점 개수가 x-2가 되겠죠. 왜냐면 이웃한 건 빼줘야겠죠. 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빼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x-3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오각형이라면 이 빨간 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점이 두 가지의 대각선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웃도 아닌 점들과 자기도 아닌 점들의 개수가 두 개인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만큼 개수가 생길 테니까 x 곱셈 x-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 점에서의 대각선은 얘도 인정되고 또 이 점 입장에서도 얘를 이렇게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두 번씩 겹치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대각선 공식이에요. 그래서 y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각선 공식이거든요. 얘도 사실은 전개해보면 2차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을 한번 배워볼 건데, 대입이 되게 중요해요. 대입. 자, 10m 높이에서 선수의 t초 후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도약한지 0.4초 후에 선수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0.4초를 몇에다 대입하면 돼요? 다시 t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t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그 높이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x자리에 0.4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꾸준히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계산해 줄 값,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높이 11.2m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걸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뭐 3번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x초 후의 높이를 ym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네요. 1초 뒤에 물 로켓의 높이를 물어봤죠. 자, 문자는 x 또는 y거든요. 여기서 1초 뒤에 물 로켓의 높이를 구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거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될까요? 딱 보니까 대입하는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선 보면 단위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x초라고 그랬는데 1초 후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를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대신에 1제곱을 하고 11 그리고 플러스 1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이라서 y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6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를 대입해 주는 것도 2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때 쏘아 올렸을 때 높이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자. 높이가 6이다. 그러면은 s초 뒤에 높이가 6m다.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두면 될까요? x에다가 몇을 대입해주고 s를 대입해 주시고요. y에다가는 몇을 대입해 주면 돼요? 6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6은 마이너스 5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사실은 s에 관한 2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쵸?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쩔 땐 2차 함수로 이런 어떨 땐 2차 함수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방정식 같은 이런 접근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더라도 뒷말을 보면서 얘가 방정식 문제인지 함수 문제인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함수도 안 오니까 나는 함수스럽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수업 시작 2분 네, 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교실 시에 주시기 바랍니다.